그는 평범했다. 너무도 평범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존재감이 미약했다. 직장에서 늘 눈치를 보았고, 가정에서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눌리고 또 눌려 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그에게 마치 농담처럼 운명이 찾아왔다. 어깨에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붉은 완장이 걸린 순간이었다. 그는 어촌 마을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키는 순찰원으로 임명됐다. 어민이자 주민의 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감시조의 일원이 된 것이다.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해야 플라스틱 완장 하나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처음 느껴보는 두근거림이 일었다. 그것은 누군가 위에서 인정해 주었다는 감격이었고, 무엇보다도 나도 드디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주봉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소심하고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갈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서보고 싶다는 욕망.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그의 내면에서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그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완장을 찬 그는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줍고 어색했다. 동네 어르신에게도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 이제는 배를 끌고 들어오는 어선을 향해 제지의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불법 어획을 감시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그의 어깨를 더욱 곧게 세워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금씩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자신이 규칙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바다엔 내가 법이다. 라는 말이 농담처럼 새어나오다가 어느덧 그의 마음속에서 진실처럼 자리 잡았다. 주민들이 그를 피하고 낮은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을 때조차 그는 그 불편한 시선을 존경으로 해석했다. 가끔 젊은이들이 배를 몰래 띄우는 걸 보면 그는 분노했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규칙은 그의 무기가 되었고 완장은 그 무기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었다. 그의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아내는 남편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말수가 적고 눈치만 보던 남편이 이제는 말끝마다 명령조의 기운이 실렸다. 아들은 아버지를 불편해했고 이웃은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편함을 존중이라 믿었다. 더 이상 그는 투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감시자가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권력자인 조합장과 마찰이 생긴다. 조합장은 오래도록 마을을 좌우해온 인물이었다. 누구도 쉽게 반기를 들지 못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의 입김이 곧 현실이었다. 이주봉은 그런 조합장에게도 자신의 권한을 주장한다. 그가 말하길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완장의 힘은 조합장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였다. 그것은 명분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합장이라는 진짜 권력자를 누르고 싶은 은근한 욕망이 있었다. 이 갈등은 곧 마을 전체를 흔든다. 조합장은 보이지 않게 압박을 가했고 이주봉은 점점 고립되어 간다. 사람들은 그의 완장 아래 숨죽이며 지냈지만 속으론 불편함을 토로했다. 처음엔 우리 위에 그러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젠 자기 힘 보여주려고 저러는 거 아냐? 라는 말들이 뒤에서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마을 청년들이 낚시를 위해 소형 보트를 끌고 나갔다가 이주봉의 제지에 격렬히 반발한 것이다. 그는 과잉 대응을 했고 실랑이 끝에 청년 하나가 다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일은 삽시간에 퍼졌다. 이주봉은 권한 남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외면받는다.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는 언제부턴가 오직 자신의 권위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완장은 결국 벗겨진다. 조합장은 그의 실수를 기회 삼아 마을 회의에서 그의 직무를 해지시킨다. 그는 공식적으로 완장을 빼앗겼고 이제 다시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평범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음을 깨닫는다. 완장이 없을 때는 투명했던 그가 완장을 벗은 후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어깨를 숙이고 논밭을 거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게만 느껴진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모른 척 인사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무겁다. 그는 문득 생각한다. 그 붉은 완장이 주었던 권위와 시선은 진짜 그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잠깐 빌린 그림자였을 뿐이었을까?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다시 새로운 감시원이 세워진다. 젊고 조용한 인물이 완장을 찾고 그는 이주봉을 보며 조심스레 인사한다. 이주봉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제 안다. 완장은 팔에 차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그 붉은 띠에 잠식되어 자신을 잃고 만다는 것을. 이주봉은 이제 자신의 이름이 다시 지워지는 것을 감내하기로 한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일부 완장 하나에 담긴 모든 세계. 사람의 손목에 하나의 붉은 띠가 둘러졌을 뿐이다. 무거운 갑옷도 아니고 위협적인 무기도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완장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뒤흔들며 한 인생을 불붙였다가 무너뜨린다. 유능길의 완장은 바로 그 작은 것 하나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끝까지 묻는 이야기다. 이 작품 속 이주봉은 누구나 주변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존재다. 조용하고 튀지 않고 늘 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있어 완장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전생에 동안 받아보지 못한 세상의 시선 그 자체였다. 완장은 그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다. 그보다도 그는 완장을 통해 잊혔던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불러들이고 싶었던 것이다. 권력은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만날 때 터진다. 완장을 차는 순간 이주봉의 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똑같은 이웃이 이제는 관리 대상이 되었고 평범했던 해안가가 자신이 감시하는 경계가 된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의 시선이 바뀌었고 그 시선이 결국 행동을 바꾸고 말았다. 완장은 단지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한 인간의 지난한 욕망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사람은 왜 권력을 가지면 변할까? 완장은 그 단순한 물음을 누군가를 악인으로 몰지 않으면서도 차분하고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2부 투명한 존재의 목소리, 이름 없는 자의 분노. 이주봉의 삶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그는 언제나 주변인이었고 중심에 서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마을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 존재는 커지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완장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책임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나도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곧 존재의 확인이었다. 이 작품은 이름 없는 자의 분노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다. 폭발하지 않는 대신 서서히 끓어오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분노는 나도 한 번쯤은 중심이 되어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뒤섞이며 권력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다. 이주봉이 규칙을 강조하고 마을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식은 정의와 책임감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